안녕하세요. 오늘 그 전략과 경제의 타임머신에 올라타라라는 그 책자 소개를 나온 공동저자 대표 윤승환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현재 SK네트워크스 전략기획실에서 M&A 파트장을 맡고 있고요. 저희 그 같이 그 공동저자인 정승원 대표는 웰투시 인베스트먼트라는 M&A 그 전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크게 이제 이 책의 그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책의 제목은 여기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략과 경제의 타임머신에 올라타라라고 되어 있고요. 이 책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에는 그 세 가지 컨셉이 있고요. 첫째는 그 전략과 경제는 하나다. 라는 컨셉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타임머신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.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전략과 경제는 하나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이자 이 책의 그 메인 컨셉 팀이 되겠고요.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냐면은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전략과 경제는 하나가 아니겠느냐. 이 둘 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. 전략은 최소한의 병력과 희생으로 최대한의 승리를 거두자는 게 전략이고, 경제 역시 경제학 원론에서도 얘기하듯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학 이론의 제일 처음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근본 원리는 하나다라는 것에 이제 착안이 됐고요. 제가 역사적으로도 그러면 이 단어가 언제 생겼는지를 찾아보니까 거의 동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탄생한 단어였다. 스트래터지와 이코노믹이 그리스 시대에 같이 탄생한 단어였고, 또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 노벨 경제학상의 41%는 게임 이론이 촉발시킨 전략 부문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제 유사한 시기에 생겨났던 이 두 가지 단어가 분화가 됐다가 지금은 밀접하게 융화되고 있고, 그런 융화가 또 지금 현대 사회의 추세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타임머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를 제가 책으로까지 쓰게 되려면은 전략과 경제는 하나다라는 거는 그냥 기사 한 페이지면 됩니다.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그렇다면은 손자병법과 다윗과 골리앗부터 최근에 이제 구글과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쭉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사례들을 제시하자면은 사람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이, 책을 읽는 독자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했고요. 또 세계적인 경영전략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쭉 제시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국가편에서는 이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미국, 중국, 저는 한국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이 세 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 세 개 국가를 포괄하면은 한국의 전략과 경제가 80% 이상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. 다른 유럽이나 중동, 아시아도 있겠지만,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 국가를 포함하여 한국까지 포함한 네 가지 국가에 대한 예측과 제언을 드리고 싶었고요. 다음으로 이제 성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전략과 경제와 또 타임머신을 결합하면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 또는 국가라도 성공하는 법칙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리고 제가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와 이런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, 과연 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혹시 먼저 썼을까? 전략과 경제는 하나라는 게 먼저 쓰지 않았다는 거를 좀 찾고 싶어서 제가 동서고금의 책 총 300권 이상을 읽어봤습니다. 읽어보고 요약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에도 이렇게 딱
그 명확하게 그 찝어서 얘기한 책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 책이 정말 그 나와도 괜찮은 책이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에 대한 책 100권, 경제에 대한 책 100권, 그리고 역사학, 군사학, 자기계발서 100권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사전 조사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개인 편에서는 지금 저희 공동저자들이 정말 그 활용하고 있고 그 실천하고 있는 그 생활 습관들을 수록했습니다. 이게 저희가 일일이 다 그 실천하고 있다고 책에 명시하진 않았습니다. 이제 저희는 좀 포괄적으로 쓰고 싶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경험이나 감정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업무에 도입해서 성공하는 그런 전략과 경제가 융합된 사례들을 다 그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의 컨셉에는 또 그 숨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해서 그 누구든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석했습니다. 남 탓하지 말고 자신부터 잘하자.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잘하자. 수신, 자신을 먼저 가다듬고 자신이 위치한 그 가정을 먼저 가다듬고 사회를 가다듬고 나라를 가다듬으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이고요. 이 책의 이제 순서는 들어가는 걸에서 이제 먼저 인트로듀스를 하고 파레토의 법칙은 80대 20인데 이제는 98대 2의 시대라는 뭐 이러한 그 명제도 있고요. 그다음에 개인 편에서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행동과 사고를 바꿔라. 또 성공 확률과 시간 관리를 개량화하라. 또 자기 건강 관리의 전략과 경제,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,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, 뭐 집중과 단순함, 재미와 동기 유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또 개인 상황별, 사회 초년생부터 중년 기업인, 시니어들은 어떻게 그 전략과 경제를 활용해야 되는지, 또 패션과 비주얼, 질문과 관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과 경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을 정리해 봤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역사편에서 유명한 전략과 경제가 결합된 유명한 사례들을 그 역사적으로 쭉 나열해 보려고 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그 항상 저희는 뭐 애국심, 리더십 이런 것에 그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또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경제가 정말 뛰어난 분이다, 세계적인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계승 발전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또 뜻이 아니겠느냐 싶었고요. 그 다음으로는 현대편으로 들어와서 현대에서는 기업 및 컨설팅 편을 정리해 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적인 경영 전략 패러다임의 족보라든지 또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만들어낸 전략과 경제를 제시해 봤고요. 끝으로 이제 이 그 책의 마지막 편에서는 국가편으로 일본, 미국, 중국 그리고 한국 이 4개 나라의 그 전략과 경제가 어떻게 융합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그 가장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.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제일 먼저 그 당혹감과 좌절감이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금융투자 업계에서 16년가량 근무를 했고 저는 이제 미국 회계사입니다만 M&A를 하고 싶어서 M&A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국내 그 대기업 전략 M&A 파트로 옮겨왔습니다. 이직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 그 고생을 하고 제가 그 윗사람들은 그 전략 개념이 없다. 뭐 보고서가 너무 그 만연체고 뭐 늘어진다. 밑에 직원이나 동료 직원들한테는 저 사람한테 업무가 가면은 로드가 2배로 걸리고 자기가 또 수정해야 되고 또 개념도 없고 이러한 그 당혹감과 좌절을 느낀 게 가장 컸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패배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그 기업의 업무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극복해보자라고 해서
매일 밤 이제 벼락치기 집중 공부를 하다가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탄생됐습니다. 전략과 경제는 알고 보니까 하나였구나. 내가 예전에 16년 동안 일했던 그 경제와 금융의 업무가 다 뒤에 전략이 숨어 있었고, 전략도 마찬가지였구나. 다 뒤에 그 효율적으로 서포트하는 경제가 있어야 전략이 더 빛을 발하는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생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규어 뉴 에라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이 아이디어만으로는 출판이 불가능하겠구나. 그렇다면 전략과 경제가 일치하는 그 내가 느꼈던 컨셉을 한번 쫙 조사를 해보자라는 것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다음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이제 책을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, 또 책을 쓸 시간이 어떻게 가능했는가, 일반 회사원으로서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저는 거기서 최초 구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2년에 제가 SK 네트워크스 전략기획실로 이직한 다음에 최초 한 2년 정도 이제 업무 시간 이후에 밤마다 공부를 했고요. 그래서 3년 전에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, 그 다음에는 이제 평소에 그 아이디어를 더욱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하면서도 그 전략과 경제와 융합된 사례들을 정리했고,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필에 투자한 시간은 이제 최근 1년 동안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. 그리고 책을 쓸 시간과 업무를 병행할 시간, 또 제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는데 책을 쓸 시간을 만들어낸 것은 저희 공동저자가 같이 만들었지만 시간 관리 방법을 창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스티븐 코비가 만들어낸 또 아이젠하워 장군이 만들어낸 시간 관리 방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시간 관리를 완전히 계량화해서 숫자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냈고요. 또 건강관리 방법도 좀 창안을 해봤습니다. 개인 편에 이제 건강관리 방안이 들어있습니다만은, 저는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클럽에 가지 않고 하루에 업무 시간 중에 운동을 다 끝내버립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, 구체적으로는 제가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개씩 하고, 그 다음에 스쿼트를 100개 합니다. 업무 시간 중에 하는데, 따로 헬스클럽을 가거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회의실에서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을 때 팔굽혀펴기를 한 30개 많으면 40개를 합니다. 그렇게 오전 오후 근무하는 중에 회의를 한 두세 번 하면은 저는 운동을 다 끝내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니까 시간 관리와 건강 관리는 같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. 제가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은 하루 한 4-5시간 자면서도 항상 맑은 정신과 체력이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. 다음으로 이제 이 책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, 3개 정도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, 3가지 정도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, 저는 일반 회사원이 감히 전략과 경제에 도전하는 이런 600페이지짜리 책을 도전을 했습니다만은, 그런 내용은 세계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지 않으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최고의 퀄리티, 세계적으로도 퀄리티가 있는 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저 같은 일반 회사원에게 출판을 허락할 것이며, 또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에 한번 도전하고 싶었고요.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반론이 아니라 세계 어디 나가도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나갈 수 있고, 또 조금이라도 기존 내용보다 기존의 유명한 책들보다 새로운 밸류 애드와 대안 제시가 없으면은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각오로 했고요.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개인편과 국가편에 특히 수록된 내용들은 전부 이 저자들이 현재 실천하고 있거나 직접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들이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미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전략 컨설팅, 맥킨지에서 만든 유명한 단어인데, 미시를 이용한 지필 이 책을 쓰게 된 노하우도
그 미시라는 그 전략 기법을 적용했습니다. 그래서 미시는 이제 어떻게 그 분할하고 쪼개서 그 핵심을 공략하느냐라는 그 맥킨지의 전략 컨설팅 그 컨셉인데, 책을 쓰기 위한 양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,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고 또 질을,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,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도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. 이 책을 세계적인 컨텐츠에 도전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구글에서 검색하고 야후재팬 일본 사이트를 검색하고 한국의 네이버 사이트를 검색해서 퀄리티 체크를 다 하고,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그 전략 서적을 100권 읽어보고 경제 서적을 100권 읽어보고 기타 뭐 군사학이나 심리학, 자기계발서 등을 그 100권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미씨의 그 개인적인 그 전략을 그대로 그 책에도 책을 쓰는 방법에도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좀 뻔뻔스러운 내용이지만 그 한국 최초 또는 세계적인 컨텐츠 창안에 도전한 뭐 주요 내용들을 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략과 경제가 어떤 식으로 같은지,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그 마이클 포터가 만든 밸류체인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. 또 파레토의 법칙, 80대 20은 이제 끝났다. 지금 인터넷, 모바일, 글로벌 시대는 98대 2의 시대이다. 그리고 뭐 흑수저를 고급 세라믹 스푼으로 구워내라. 또 영화 국제시장으로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양극화, 또 불황을 설명했습니다. 영화 국제시장에서 나왔듯이 60년대에는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.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동남아나 그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노동 인구 서비스 노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볼 때 이런 것은 그 세계적인 트렌드고, 그것이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고, 그것이 다음으로는 동남아로 넘어가는 그런 타임머신이 그 세계적인 그 흐름이 아니겠느냐,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또 성공 확률을 계량화하는 법, 시간 관리를 계량화하는 법,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클 포터가 만든 5 forces를 적용해서 제너럴리스트와 전문가, 숙련공을 구분해서 어떻게 그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라는 뭐 얘기도 넣었고요.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동양매직 SK 네트워크스가 그 6천억 이상의 그 자금이 투입되는 동양매직 경쟁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그 선정이 되었습니다. 제가 그 실무 책임을 맡았는데 그 동양매직 인수전에서 뭐 실무에도 활용한 그런 그 협상과 진실의 전략과 경제 이런 내용들도 좀 넣어봤고요. 또 동서양 간 전략사상의 차이, 또 한비자라는 그 한비가 쓴 그 유명한 책에서 나온 공무원 권한 확대와 전교급 누진제 뭐 이러한 논란도 짚어봤고요. 유방과 항우의 대결은, 초안지에 나오는 유명한 유방과 항우의 대결은 사실상 개방형 플랫폼과 폐쇄형 플랫폼의 대결이었다.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한 커뮤니티에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조직의 그 전체 커뮤니티 이익이 자기의 이익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할 때 그런 경제가 바탕이 될 때 가장 그 빛을 발하는 전략이고, 그런 그 플랫폼으로 그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칭기스칸이나 로마나 나폴레옹들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결국은 개방형 플랫폼, 그러니까 모든 그 참여 구성원들의 경제를 충족시켜주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전략으로 발전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뭐 나머지는 이제 쭉 말씀드리고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본의 사과 문화가 없는 이유, 그리고 일본이 미국에 사과한 이유,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, 한국이 나아가야 할 향후 정책 재원 같은 것도 좀 넣어봤습니다. 예.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 정도고요. 기회가 되신다면 너무 두꺼운 책입니다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
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개인 편과 국가 편을 집중해서 꼭 한번 봐주시면 이 책을 보시는 그 책과 이 동영상을 보시는 그 여러분들이 전략과 경제가 더욱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전략과 경제가 하나라는 컨셉으로 개인적인 삶과 개인이 위치하신 그 조직과 그 사회 또 나아가 이제 우리 한국의 전략과 경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